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게 나라냐? 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유검무죄, 무검무죄입니다.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당초 검찰이 오전 9시 30분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자기 마음대로 11시에 출두하겠다며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정치 탄압받는 피해자 이미지까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던 호언장담이 허언장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심 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언론에 나온 게 275건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한 건도 없었어요. 275대 0. 이게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고요.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네. 최근 2달 사이에 벌써 검찰에 3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을 비판했죠. 네, 이 대표는 민생의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칼춤을 추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모두를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공개 수사는 회술래 같은 수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국장, 회술래 같은 수치가 무슨 뜻인가요? 해술래. 네.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잠시 후에 배양진 체크가 설명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 좀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여야는 강하게 대립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 입장 발표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서 여론전에 혈안됐다며 힐난했습니다. 이 대표가 1차 소환에서 성실히 답변했다면 추가 출석은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1심 선고 공판이 네. 열렸잖아요. 권오수 전 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네, 맞습니다.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는데요. 또 김 여사의 통장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씨는 1차 주가 조작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2차 주가 조작 시기 선수였던 김모 씨에게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저희가 네. 상황실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죠. 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가 더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요. 공판에서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소환 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정치 뉴스가 참 많은 하루네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국민의힘 소식 잠깐만 좀 간단히 좀 짚어보고 갈게요. 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한 사람들이 가려졌죠. 네, 오늘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을 발표했습니다.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등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모두 컷오프를 통과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반면 박성중, 이만희, 이용 등 친윤계 현역 의원 3명은 탈락하면서 고배를 맞았습니다. 네, 오늘 서둘러서 가야 되겠네요. 네. 갈게요. 자,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배체커, 조멘토, 백반장, 남진우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배체커 오늘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그래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이번 주의 마지막입니다. 알았어요. 네, 나가요. 나가겠습니다. 네, 나가요. 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요. 자, 오늘의 소통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요.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죠. 세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오늘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배양진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세 번째로 오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만 6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들어가면서 대국민 입장문도 발표했죠. 민생이 어려운데 정적 죽이기 칼춤만 추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또 대지진 참상이 이어지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선 희생자가 2만 명이 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배양진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5시 하면 다정해, 다정해 하면 뉴스픽5입니다. 금요일 뉴스픽5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홀로 출석, 최대 20만 명 매몰, 그리고 수만 없는 SM, 그리고 6허 돌아온다, 윤미향 선고입니다. 자, 첫 번째 픽, 나홀로 출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11시부터 검찰에 출석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조사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성남FC 사건 조사, 대장동 사건 1차 조사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죠. 세 번째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 작심한 듯 10분가량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자들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서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냐? 네,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정적 죽이게만 골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많이 억울하다 포토라인에선 소감도 밝혔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자, 회술래 같은 수치 아마 복 국장은 이 단어 알고 계셨을 텐데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사형수의 얼굴에 회치를 하고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 소환이 수사를 위한 게 아니라 창피를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는 뜻이죠. 이재명 대표, 곽상도 전 의원을 꺼내며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시대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뭘 하는 중입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에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홀로 출석을 한 거죠. 지난 두 번의 출석에선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동행해 이 대표의 뒤를 지켰었습니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당시 동행한 의원, 안 한 의원 명단까지 돌아서 불참 의원 좌표 찍기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이 대표 이번엔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혼자 출석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오늘은 홀로 검찰청사에 도착해서 포토라인에 섰는데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지르는 소리에 입장문을 읽다 멈추기도 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당시 성남시가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주고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정책을 바꿔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게 골자입니다.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개발을 승인했는지가 이번 조사에서 검찰이 밝히려는 쟁점입니다. 검찰, 이번에도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당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지적한 가운데 이 대표 역시 진술서만 내고 추가 진술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진술서로 이미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또 할 수 있는 또 제가 하고 싶은 진술은 다 했습니다. 검찰이 바이든을 말리는 일하고 조작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대표 측은 이번 조사가 마지막이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검찰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적어도 2번은 더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장동은 충분히 조사했다지만 백현동 개발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조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당은 카드 돌려막기 수사 아니냐고 따지고 있는데 여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되받고 있습니다. 쌓여만 가는 사법 리스크, 당분간 이재명 대표를 더 괴롭히게 될 전망입니다. 수년간 수십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거나 위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증거도 없이 뇌피셜만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면 그 말대로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정치 탄압받는 피해자 이미지까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검찰에 탄압받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최대 20만 명 메모리입니다. 지진은 멈췄지만 재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에 나가 있는 JTBC 취재진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10층짜리 아파트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20여 가구가 살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15명은 바로 구출됐지만 10명은 숨졌고 여전히 18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곳입니다. Normalde 4 günde falan 5 günde yaşayabilen var yani bu geçmiş. Diğer depremlerde örneğini gördük. İnşallah yaşıyordur. Yaşayana da sağ ulaşabiliriz inşallah. 멀쩡한 건물을 찾는 게 더 빠르단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의 모습입니다. 주차장에 시신을 늘어놓고 생존자들이 그 사이를 직접 오가며 가족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희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10여 년 전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선 참사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전문가들은 무너진 건물 아래 갇혀있는 사람이 최대 20만 명에 이를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구조된 사람보다 a직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Yatak odası öbür taraftı. Ama öbür tarafa müdahale edemiyorlar. Çünkü öbür bina onun üstüne yıkılır diyorlar. Böyle elimiz, kolumuz bağlı bekliyoruz. Yardım istiyoruz. Yardım istiyoruz. Lütfen bize yardım edin. Ankara'dan geldim ben. 하지만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남아 있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에서는 생후 20일 된 아이가 잔해 속에서 구출됐습니다.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서 밖으로 나온 뒤에야 겨우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했던 72시간 사흘은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에선 2살 아기가 79시간 만에 6개월 아기가 82시간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리아의 진데리스에선 남자아이가 구출되자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예전 기억 되살려 보면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던 2020년 대구에서 찍힌 이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방호복, 마스크에 콧잔등이 헐어 밴드까지 붙여가며 환자를 돌본 이분, 김혜주 육군 대위입니다. 이번엔 한국 긴급구호대에 포함돼 튀르키예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 구호대 어제 새벽 현장 답사길에 생존자 1명을 구해낸 데 이어서 지금까지 생존자 4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 56개국에서 구호대 6,500명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생존자들도 추위와 전염병 같은 2차 재난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건네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소셜미디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특별 원화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또 겨울옷과 담요 같은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 모은 것과 보낼 주소도 함께 올렸습니다. 시리아에도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후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픽 가겠습니다. 수만 없는 SM입니다. 정회원분들 중에 여기에 벽돌 한 장 정도 지분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수만 프로듀서가 설립한 K-팝 대표 기획사 SM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SM의 지배 구조와 수익 배분 구조가 잘못됐다 문제 삼으면서 기존 이사회와 함께 이 프로듀서를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카카오가 기존 이사회 편에 서서 SM 지분 9%를 취득했습니다. 2대 주주가 된 거죠. 이러면서 경영권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 광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방시혁 대표가 이끄는 또 다른 거대 기획사 하이브가 이수만 프로듀서가 갖고 있던 SM 지분 14.8%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쫓겨날 뻔했던 이 프로듀서의 손을 서울대 동문이기도 한 방 대표가 잡아준 셈이 됐습니다. 다만 이 프로듀서가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SM에 적자가 나도 받아갔던 이 프로듀서 개인 회사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지배구조 개선에도 협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끝난 건 아닙니다. 기존 이사회와 하이브 측 모두 소액 지분을 계속 사들여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팝 기획사의 향방 어디로 갈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픽입니다. 유커 돌아온다. 정부가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였던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는 겁니다. 중대본은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감소했고 걱정될 만한 변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열 검사 같은 나머지 방역 조치는 향후 상황을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곧 새학기죠. 새학기 학교 방역 완화 지침도 발표가 됐습니다. 통학버스만 빼고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 건 물론이고요. 그동안 급식실에 설치했던 칸막이 없애고 등교할 때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발열 검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윤미향 선고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원 후원금 등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써야 할 돈 1억 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1,700여만 원만 횡령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기부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의 혐의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 의원직이 박탈되죠. 윤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출석을 했고 오늘 출석 이전에도 이번에는 혼자 나갈 테니까 의원들한테 절대 나오지 말라는 좀 여러 가지 그 발언을 했었죠. 실제로 의원들이 따라오진 않았다는 거죠, 오늘. 네, 오늘 따라온 의원들은 네, 없었습니다. 지지자들만 많이 모였다는 거죠? 지지자들은 상당수가 모여서 이재명 대표를 응원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 가는 동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이제 출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아까 이제 배양진 체커의 설명이었고
다른 어떤 혐의들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런가요? 네,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여러 가지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당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차례 이상 더 소환을 할 거다, 검찰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라고 했던 귀국 전 태도와는 좀 달라진 모습인데요.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부대 비용 등으로 1,0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냈다, 이런 진술까지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근거 없는 카드 돌려막기식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검찰 쪽에서는 백현동 개발 의혹이 오히려 대장동 의혹보다 배임 혐의가 더 명확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혹의 키맨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입니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2015년 1월 소위 옹벽 아파트라고 불리는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4단계 올랐습니다. 민간 업자들에게 관련 이익 3천억 원가량이 전부 돌아갔는데요.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로비 윗선이 어디였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네스적 압수수색만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건은 최근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많이 보도가 됐고, 또 김성태 전 회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현동 건은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찰의 수사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이제 소환 통보를 계속 받으니까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국장이 방금 말씀하신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는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그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논평을 좀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표가 당대표 취임 지금 8개월 차입니다. 그 직후부터 소위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는데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대선 당시 발언에서 불거졌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부터요, 성남FC 사건, 또 대장동, 백현동, 또 그리고 쌍방울 의혹까지 여러 갈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기소가 되면 총선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기소되면 당 대표직 내놓을 거다, 그러면 민주당의 총선 입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다 말을 했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전망 또 분석이긴 했습니다만 좀 지켜보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직까지는 조사 과정에 대한 속보는 나오고 있지 않는 거죠, 배체커? 네, 특별한 내용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진술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조사 중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내용은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를 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속보를 좀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오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예정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벌써 3번째고 앞으로도 소환이 더 이루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압박도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원픽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번째 검찰 출석한 이재명, 이게 나라냐 일갈, 백현동 쌍방울 추가 소환 전망.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 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군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당권 경쟁을 펼치게 됐는데요. 비공개인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일종의 지라시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군도 결정이 됐는데요. 이준석계로 통해온 비윤계 후보들은 모두 생환한 반면 윤핵관 의원들과 안철수계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오를 최종 4인이 결정이 됐습니다. 6명의 당권 주자 가운데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안정권으로 분류가 됐었죠. 나머지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요.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컷오프는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뤄졌죠. 따로 순위 발표는 없었는데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경선 결과가 본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래도 순위죠. 여야를 막론하고 매번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늘 어둠의 정보가 돌곤 했습니다. 공개 안 되지만 공개되는 게 또 불문율 아닙니까? 공개 안 된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으로 막 날아와. 그러니까 아 정말 이게 공개 안 된다 그러면서 다 알아. 이번 컷오프 결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지라시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는 메시지가 뜨기 무섭게 이번엔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다는 톡이 날아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허위 사실이다 즉각 공지를 띄웠는데요.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중간 집계 결과 김기현 후보가 1위라는 익명의 기사가 나온 겁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관련자를 색출해 제명해달라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선관위는 해당 뉴스 역시 사실이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무근입니다. 저희가 이 사전에 투표 결과가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세 개 업체에 대해서 모두 다 그런 결과를 각각 말하자면 얻어서부터 해야 될 텐데 각각 다 그 자료를 받아갖고 그런 중간 집계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다만 이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가짜 정보를 슬쩍 흘렸을 수 있겠죠. 김기현 후보 측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흘려서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뭐 그건 아주 고도의 또 이제 전략일 수는 있는데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당권 주자들 각자 주장하는 강조점이 다르죠. 김기현 후보는 정통성의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특히 눈이 부신 미소를 선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 선거 전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눈이 너무 부시다. 오늘 제가 완전 스타 됐는데. 왜 나도 좀 스타 됐어. 저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대표는 이미 손에 손을 잡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함께 가기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총선 승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수도권 승리를 이끌 당당한 당대표, 바로 본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국민의힘에서 오래 있었는가? 누가 당협위원장을 더 많이 아는가? 이 기준으로 당대표를 뽑는다면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가 외연 확장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당원이 자랑스러워할 당당한 대표인가? 이 기준이라면 저 안철수가 적임자입니다. 안 후보는 AI 챗봇 국힘봇을 시연하면서 김나연대를 견제하기도 했는데요. 전당대회에 당협위원장이 선거운동을 도와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죠. 국힘봇은 당원 당규를 제시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답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선 안 후보의 또 철수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번엔 다를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대통령 출마하고 싶은 목표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면 대표직도 사퇴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목표도 같이 달아나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거의 목표도.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천하람 후보는 반윤핵관을 기치로 내걸었죠. 이번 전당대회를 구태와 혁신의 대결로 규정을 했는데요. 구태냐 혁신이냐의 싸움인데 지금의 당 상황에 문제가 있다. 이 윤핵관들이 충성 경쟁을 강요하고 줄 세우게 하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히 짚어내는 후보는 사실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일한 혁신 후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윤핵관이 줄을 선 사람, 김기현 후보죠. 구태다 직격을 했습니다.
그럼 한때 새정치의 상징이었던 안철수 후보는 구태일까요? 혁신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구태에 가깝습니까? 혁신에 가깝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AI 챗 GPT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AI도 알까? AI 이거 도대체 답변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우왕좌왕 우물쭈물하고 계십니다. 친윤 호소인 전략,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거겠죠. 천 후보는 그런 안 후보와 연대는 없다, 미리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결선 투표에 나가지 못한다면 중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시겠다면 그걸 말릴 생각은 없지만 저는 인위적인 어떤 연대를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전통 보수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아직도 지난 총선 당시 부정선거가 있었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이미 정권이 교체가 됐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정말 강력한 이런 문재인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투쟁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잔존 세력들, 민주당이 지금 남아 있죠. 국민의힘이 어렵게 건넌 탄핵의 강,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내려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촛불 광풍이 불 때 누구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런 상황에서 막 그냥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것들이 저질러졌어요. 이건 하나하나 역사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된다. 오늘 최고위원 컷오프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됐죠. 일반 8명, 청년 4명의 후보군이 추려졌는데요. 천하람 후보와 운명 공동체를 선언한 최고위원 후보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생환을 했습니다. 제가 안정적으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3명 정도의 개혁 최고위원들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최고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허은하, 김용태, 이긴의 당선이 천하람 당대표의 당선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 최고위원은 1인 2표, 청년 최고위원은 1명을 뽑게 돼 있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을 잘 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가 한 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좋은 최선의 진영을 짜가지고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층의 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끌어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반면 안철수 사단은 전략이란 게 과연 있었던가 의문이 듭니다. 청년 최고위원회만 무려 4명의 안철수계 후보들이 추사표를 던졌는데요. 중도층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 누굽니까? 안철수 후보입니다. 가장 적합한 당대표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라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뿐입니다. 구영모 후보는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4명 모두 똑 떨어졌습니다. 일반 최고위원 경선에는 문병호 후보가 나홀로 나섰는데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서였을까요? 문 후보 역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안 후보,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4사람 1명 없이 최고위원들과 손발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윤핵관 의원 3인방도 사이좋게 줄줄이 탈락을 했죠. 용산을 향한 충심을 어필했지만 당원들의 선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위고 대표는 아래다. 상호관계가 뚜렷하지 않을까요? 지금 직책관계라는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민주주의자인가?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인가? 그래서 말이에요. 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과 격과 급이 다르다? 난 참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간신배 이미지만 더 씌워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전원책 변호사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자기 자신은 친윤이야. 우리에게 대들지 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친윤 의논하는 놈들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야. 우리는 간신배가 아니야. 간신배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간신배지.
본경선 진출자가 오늘 확정이 됐고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13일부터 합동연설회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3일에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요.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울경과 호남, 충청, 강원, 대구, 경북, 수도권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또 방송 토론도 있죠. 2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당대표 후보들을 대상으로 모두 4번 열리게 됩니다. 네. 자, 뭐 TV 토론하면 또 유정아 실장하고 또 박준호 마커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잘 하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또 시즌이 왔네요. 국장이 저번에 아무래도 제가 제일 낫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요? 제가 전담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토류 기억나죠? 어토류. 어토류가 뭔가요? 어차피 토론은 유 실장. 어차피 토 나오는. 네. 네, 알았습니다. 자,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각 후보들의 장단점이 뭐 확실히 드러나겠죠. 이제 4명이니까요. 천하람 후보가 또 공식 토론 일정과는 별개로 황교안 후보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는데 주제가 부정선거 관련한 내용이라는 거죠. 네, 이게 성사가 되면 이제 공식 토론, 유튜브 토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선배들께서 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천하람 후보가 유튜브 토론을 황교안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토론하자 이렇게 한 건데요. 유튜브를 포함해서 황교안 후보님이 지정하는 채널에서 한 번, 제가 지정한 채널에서 한 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총 2번의 토론을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천 후보는 이제는 본경선인 만큼 달라져야 한다면서 당에 잔존하는 여러 갈등을 합리적으로 토론해 풀어가는 과정을 당원들에게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컷오프 관련한 발표가 있었고 컷오프를 통과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더 나은 미래 서약식을 열고 이제 공정 경쟁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선관위가 친윤계 의원들에게 공개 경고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친윤계 후보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렸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면서 자제하라 이렇게 경고를 내렸다는데요. 해당 제보는 안철수 후보 측이 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철규, 배현진, 박수영 의원 등이 소셜미디어에 안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보시는 것처럼 김기현 후보의 출정식 사진을 직접 올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 지지 요소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경우에는 공식적인 제재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당대표 경선에서 탈락한 윤상현, 조경태 의원으로서는 뭐 충격이 클 텐데 각각 소회를 밝혔다는 거죠. 네, 두 사람은 깨끗하게 승복을 했는데요. 먼저 윤상현 후보는 제가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더 겸허히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조경태 후보 역시 함께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 크게 고맙다면서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상현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한 나머지 이제 4명의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기현 후보가 두 후보를 거론하면서 대통합을 강조했다는 거죠. 네, 사실상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뜻을 좀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현 후보는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한 윤상현, 조경태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분이 비록 예비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갖고 계신 그 뜻과 경선 과정에서 펼친 공약들을 잘 승계해서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이 수도권 대표론을 공유했던 윤상현 후보와 연대에 나설 거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는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수도권에서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봐서 수도권과 민심을 잘하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본선행, 천하람 사단 돌풍, 윤핵관 안철수의 고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월요일에 주말 언제 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금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의원분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주말에 큰 추위는 없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보됐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이재명 세 번째 검찰 출석, 정치 탄압이냐, 당연한 수사냐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툰님, 거짓은 거짓일 뿐 진실을 이길 순 없다. 이재명 죽이기 좀 그만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NOSC님께서는 국민들은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릴 수 있다. 힘들고 귀찮겠지만 검찰은 끈기 있게 잡아나가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 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안준선님, 그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있으면 체포하면 될 것이지 아직까지 못하는 걸 보면 대장동이 비리면 전국의 민간 사업 전부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식장님, 이재명 개인 비리를 왜 민주당 전체 탄압이라고 하는지 정말이지 말문이 막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 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류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주모자인 권오수 전 회장에게는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로 활용됐던 시기로 제목됐던 2010년 10월 전까지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도 내일은 운명의 날이 될 듯합니다. 내일도 정 의원 여러분 다정회 꼭 시청하셔야겠습니다. 네, 정 의원 여러분 보고 계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소식 대양진 체커가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실형은 아니고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즉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평가를 한 건데요. 오늘 판결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을 거라서 주목이 됐죠. 민주당은 김 여사의 녹취록에 담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좀 더 사겠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합니다. 예, 전화 왔어요? 라고 했더니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네, 지금 언급된 이 시기요. 2010년 1월경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겨서 거래한 것으로 알려지는 시기인데요. 검찰이 분류한 주가 조작 시기는 5단계인데 그중에 1단계에 해당이 되죠. 이 김 여사가 주로 연루된 이 1단계, 즉 2010년 10월 이전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법원이 오늘 판단을 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이후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이모 씨에서 김모 씨로 즉 주포가 달라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 씨는 1단계 이후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 또 방법도 달라졌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김 여사와 이 이모 씨의 관계 2010년에 절연했다 이렇게 밝혔었죠.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네, 법원은 권 전 회장이 주가 부양으로 8,9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라고 했고요.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들은 최대 1억 1천여만 원의 이익을 보거나 도리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변동도 크지 않았고 시세 차익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법원의 판단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로 김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김 여사 말고 또 다른 전주도 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1차 주가 조작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엮기 위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무리하게 포괄 일죄로 묶어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이런 점이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검찰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면서 특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김학의 사건을 덮은 것처럼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종결할 생각입니까?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뭉갰는지, 그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나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2차 작전 시기 이후에도 김 여사가 일부 연루된 흔적이 드러난 적이 있죠. 2010년 11월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8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 즉 통정 매매가 있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7초 후 거리에 그 유명한 직접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의 직원에게 전화해가지고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삼이라는 문자 메시지 딱 받고 나서 7초 후 거래라는 거 직접 거래라는 거 아닙니까? 네, 2차 작전을 주도한 세력들의 사무실에서 파일명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졌고 공판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파일명 김건희, 검찰이 지난 8월 공판에서 일부 공개한 이 엑셀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 거래 내역이 담겼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졌죠. 6만 105주를 매각한 날짜가 2011년 1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은 1월 13일, 즉 이 파일을 작성하고 저장한 바로 그날의 김건희 여사 주식 매각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는 뜻이 됩니다. 네, 1차 작전 시기 이후에는 김 여사가 손을 뗐다는 취지로 말했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검찰이 분류한 5단계 작전 시기 2012년 12월에도 김 여사가 주식을 거래한 흔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증권거래세 118만 원과 양도소득세 2,058만 원을 냈습니다.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추적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신주인수권 약 51만 주를 주당 195.9원에 샀습니다. 2012년 말에 그 신주인수권 사채를 발행한 권오수의 장외 매수를 누가 하느냐면 김건희 여사가 헐값 매수를 합니다. 헐값 매수. 무려 수익률이 80%가 넘어요. 82%. 그러니까 요 두 행위만 가지고 놓고 봐도 공소시효 내로 충분히 들어온다. 네, 민주당은 오늘 판결로 수사할 필요성이 더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상황실 거의 법원 상황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 후 폭풍 더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곽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내지 않았죠. 민주당은 불공정한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판사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물론 진심은 아닌 듯합니다. 박상도 의원한테는 참 박상도 의원에게 그 선고하신 판사님께는 참 감사드립니다. 왜요? 이제 우리 아들도 50억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아버지 보고 준 돈이지 무슨 그 아들 보고 준 돈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면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확 후퇴합니다. 네, 어제 제가 좀 전해드렸지만요.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받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 또 부동산 투기에서 의정 활동을 했던 아버지 곽 전 의원의 직무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채 씨가 결혼을 해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물론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요. 석연찮은 50억 원을 만약에 결혼한 박준호 마커가 받으면 무죄, 또 결혼 안 한 유한을 체커가 받으면 유죄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박마커 그럴 일 없으니까 좋아하지 말고요. 어쨌든 이 퇴직금 50억에 대한 판결,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박탈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30대 기업 CEO 퇴직금 상위 22명단에 곽 전 의원 아들이
4위에 올랐다는 이 게시물 온라인상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이 과거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에 대해서 했던 말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이번 판결에서는 대장동 수사의 단초가 됐던 정영학 녹취록이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는 점 이 강조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라는 이 내용이 담겼는데 김만배 씨의 육성을 저희 JTBC 뉴스룸이 보도해 드렸습니다. 검찰 아버지는 노달라니 오늘 무죄 통해서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이 없어. 그래서 엄마 한테 보내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전부모도 많으니까 한 수만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네, 곽 전 의원에게 50억을 어떻게 줄지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상의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구체적으로 담겼는데요. 저 아들은 회사에 막는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요? 곽 수장님 변호사네요? 지금 변호기잖아요. 그럼 정치하고 놓고 문제 어렵던데? 아니 아들한테 뭐 주는 거거든.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이렇게 받아갔다가 가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되지 못한 판결에 대한 의문점 법조계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50억 퇴직금에 대한 기소, 이번에는 뇌물죄로만 기소가 됐지만요. 제3자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도 더 고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보완 수사가 더 필요하다 주장을 했는데요. 50억 클럽에 대한 추가 수사, 또 수사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야당 대표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 또 반복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야당의 거침없던 검찰의 칼날이 유독 50억 클럽 앞에 멈춰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논란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일부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치권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대선 당시 7시간 녹취록 공개에 대한 법원 판단도 오늘 나왔는데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공소시효 만료, 김건희 여사 결백 드러나 대 특검 필요. 류 실장 말대로 오늘 국회 상황실은 법원 상황실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대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록을 한 매체가 공개한 데 대한 법원의 판단도 오늘 나왔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던 유튜브 서울의 소리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습니다. 법원이 오늘 그중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통화한 7시간가량의 녹취 파일을 MBC에 제보를 했고 2022년 1월 대선 시기에 그 녹취가 방송이 됐었습니다. 김 여사가 방송 전에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사와 사생활 관련 내용을 뺀 대부분 녹음 파일 공개는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서울의 소리가 이 법원이 금지한 내용이 포함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었습니다. 네, 김 여사 측은 이 서울의 소리가 본인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을 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선고 직후 이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이 입막음용 소송이라면서 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1,000만 원 배상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오늘 받았고요.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뭐 정확히 말하면은 김 여사에 대한 판결은 아니고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어쨌든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관계로 오늘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판결에 대한 해석이 정말 여야가 정반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 1심 판결로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게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이모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 그러니까 지났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해졌다라는 겁니다. 또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주가 조작의 전주 역할을 했던 송모 씨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송모 씨에 대해서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달랐는데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발제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법원이 공소시효 만료라고 판단한 부분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또 검찰의 분류로는 1단계 작전 시기인데요. 2단계 작전 시기 이후에도 이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는 오히려 명확해졌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김 여사의 통정 매매가 기록된 날 2010년 11월 1일이고 주식 거래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인데 모두 법원이 인정한 주가 조작 기간 내의 거래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상민 장관은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됐고 어제 이제 공이 헌재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앞서 이재명 대표의 오늘 검찰 출석 얘기를 좀 다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마지막에 내놓은 메시지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와 관련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표가 오전에 최고위 회의를 하고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는 11시에 출석하겠다. 검찰은 9시 반에 와라.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하고 싶었던 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안 해임하지도 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가결은 국가적인 참사 앞에서도 최소한의 책임마저 부정한 정권에게 보내는 우리 국민의 경고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탄핵 소추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하시고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검찰 수사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방탄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킨 건 지난 대선에서 이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은 기본적인 요건이나 법리적인 요건을 모두 무시한 엉터리 탄핵 소추안이고 결국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태원 참사를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마음마저 정치적 선동에 이용하는 악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오늘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아까 이제 류 실장이 정리를 했잖아요. 곽상도 전 의원 아들과 관련된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발제해서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JTBC 뉴스룸이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 법원이 이번에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허언을 했다 이런 김만배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상태인데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정영학 녹취록이 크게 신뢰받지 못할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얼마나 더 수집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정쟁화되면서 뭐 양쪽에서 그 50억 원 다 원래 주기로 돼 있던 거 아니냐 수사해야 된다. 다른 쪽에서는 또 뭐 이재명이 다 봐 이재명 지사 쪽에서 그런 그 대화 녹취록에 나오듯이 그런 걸 다 받는 것들이 기정사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논쟁을 벌이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뢰를 두진 않을 증거다. 그래서 이 곽상도 의원 사건처럼 실제로 50억을 주고 받았다라든가 이런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녹취록만
네. 자, 그리고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전 나온 속보 하나만 좀 짚어보면요. 그 배우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았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국과수에서 마약류 감정을 하고 있었는데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그런 속보가 좀 나왔고요.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소변을 통해서 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모발 감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한 열흘 정도 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속보였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공소시효 만료, 결백대 특검 필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오늘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가려진 국민의힘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양새죠. 어제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대의를 위해 사심을 접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천하람 후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30의 이목을 끌만한 마케팅도 펼치고 있는데요.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특정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았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걸 스핀오프라고 하죠. 이쯤에서 오늘 주민도 스핀오프를 시도해볼까 합니다. 네, 지난해 한 차례 선보였던 스핀오프 발제인데요. 오늘 주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조연인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모셔볼까 합니다. 장애에서 대립구도를 형성한 인물들이죠. 친윤계를 지원하는 나경원 전 의원과 비윤계, 정확히는 친이준석계를 지원하는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먼저 나 전 의원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정말 대통령 힘있게 일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당도 함께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저 나경원 영원한 당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어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새로운 민심 전국대회에 김기현 후보와 나란히 참석했죠. 김나연대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도 급조된 만큼 아직은 헐렁하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았는데요. 두 사람은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저 완전 스타 됐는데 나는 좀 스타 됐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오늘은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져서 희생하셨던 우리 나경원 대표님 같은 분이 앞장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제 생각이 맞습니까?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을 거듭 지켜 세우는 모습인데요. 이 나 전 의원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던 대통령실도 이 나심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준 나 전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는데요. 나 전 의원도 자신이 거론될 때마다 자리에서 목례로 화답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까지 이 김 후보를 도와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저는 역사상 유례없는 국무위원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 승리가 정권 교체의 완성입니다. 사실 나 전 의원의 표정, 지난 7일 이 김나연대를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어두웠죠. 이 가정법원에서 나온 사람 같다는 인상평도 들어야 했는데요. 김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심평 변호사의 예언 덕분일까요? 불과 이틀 만에 표정이 싹 바뀌었는데요. 계속해서 나 의원이 어떤 형식이든 간에 김기현 후보를 도울 것입니다. 그것도 밝은 표정을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야당에선 애초 이 시무룩한 표정도 쇼였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당권 잡은 사람하고 같이 가야 자기 공천 보장받고 또 미래를 보려고 하겠죠. 나경원의 귀를 가는 거 아니에요. 표정은
왜 또 밝지 않아요, 근데? 어두워요, 표정은. 표정 제가 표정 한번 써볼까요? 누구든지 다 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쇼집니다. 나경원다운 선택이었지만 처음부터 활짝 웃기는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분석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활짝 웃은 것도 연출된 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 표정이 좀 딱딱하셔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질문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셨나 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전 의원의 다음 발언에 답이 있는데요. 사실 이 웃는 게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의보다는 더 큰 대의,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했다는 말인데요. 이 당권 도전이라는 개인적인 목표를 접은 아쉬움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김 후보도 이 나 전 의원의 결단을 높이셨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님과 저와는 20년 동안 서로 같은 정치적 동지로서 싸운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당내에서도 이 김나 연대를 보는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닙니다. 비윤계는 여의도 정치에 매몰된 야합이란 취지로 평가절하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이 여의도 정치에 갇혀 있나, 공급자 마인드에 매몰돼 있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또 서로 굉장히 어색한 게 막 슬픈 표정 지으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손 한번 잡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지지자까지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당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연대는 하나만하란 겁니다. 이 당원과 국민이 속이 뻔히 보이는 연극에 놀아날 수준이 아니라는 비판인데요. 아무 소용없고 그냥 천하람만 우스워지고 끝나고 지지층에서는 쟤도 똑같이 구태 정치하는 뭐 젊은 정치인이 왜 저러냐고 욕만 먹고 지나가는 거지. 우리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요. 국민들이 정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항상 쓴소리를 전담하는 이 정치권 원로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가담을 했는데요. 나 전 의원은 이번 일로 잃은 게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뭐 때문에 처음에 보면 대표 출마를 하려고 했는지 그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사람이 그렇게 허약해가지고서 무슨 놈은 정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나경원 전 의원께서는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참 정치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본 사람이라고 봐요. 나 전 의원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두 번째 주인공, 이 친 이준석계 후보 전원이 오늘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티켓 파워를 입증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표 마케팅으로 후방에서 톡톡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30의 취향을 저격한 언변과 이유로 젊은 당원들의 표심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그 처음에 빠니보틀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러시아 쪽 여행 다니다가 곽준빈이라는 사람 만납니다. 그게 곽튜브거든요. 빠니보틀이 끌어들이고 곽튜브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인지도를 높였지만은 요즘 최근 몇 달은 곽튜브가 훨씬 낫습니다. 더 잘 나가요. 네, 이 빠니보틀과 곽튜브 둘 다 이 골드 버튼을 자랑하는 그 여행 유튜버입니다. 곽튜브도 처음엔 이 빠니보틀 채널에 나오면서 이름을 알렸는데 빠니보틀 권유로 독립한 뒤에 지금은 빠니보틀에 버금가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이 복국장에겐 미지의 세계이지만 2030 사이에선 이미 유명인입니다. 몬튜브? 곽튜브? 예, 곽튜브라는 유튜브를 예전에 혹시 들어보신 적? 모르겠는데요, 곽튜브? 국장은 뭐 기체조나 특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여행 유튜버 곽튜브는 모를 겁니다. 국장 내 희망이 유튜버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끄집어낸 것 같아요. 국장이 유튜브 하시면 제가 구독하겠습니다. 저도 2번 구독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2번이면은 사실 구독 취소이긴 하죠. 뭐 어쨌든 이 전 대표가 두 유튜버의 사례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천하람이 자신을 뛰어넘는 이런 천출어람을 기대한다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꼬시고 이끌어줬지만
나중에는 천하람이 훨씬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천하람 능력이고요. 능력이고. 저는 예. 지금 제가 빠니보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이 전 대표의 마케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요. 이 당사자인 빠니보틀이 직접 SNS에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캡처해 올린 건데요. 네. 라며 좀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요. 인플루언서의 직접 인용을 이끌어내면서 발언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졌죠. 그런 측면에선 이 성공적인 바이럴 마케팅이었던 셈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별도로 이 노이즈 마케팅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SNS에 천하람 후보의 선거운동 포스터를 소개를 했죠. 포스터에는 천하람 찍어야 자유로운 정치 발언 지킵니다. 라는 이 구호가 적혀 있는데요. 이 구호의 앞글자만 따면 천찍 땡땡이 됩니다. 다소 이 원색적인 느낌 탓일까요? 전효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지난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구호와 비슷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2번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기호 2번 홍준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2번 정답은 2번 홍준표.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게 됩니다. 홍준표에게 힘을 모아줍니다. 여론의 반응만 놓고 보면 자승자박이 된 꼴인데요. 정작 이 전 대표 본인은 만족스러운 고육지계로 여길 것 같기도 합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의도한 게 맞다면 이 또한 성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자, 오늘은 이 각자의 방식으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사람의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확연히 다른 스타일만큼이나 서로 반대인 경쟁 후보를 전하고 있죠. 문득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직접 맞붙었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과거 나 전 의원이 이 전 대표에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더불어 또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의 상징으로 통했던 인물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었는데 어제 출판 기념회를 열었고 정치권이 크게 물갈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최근 책 이상한 나라의 박지연을 출간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책 제목에 대해서 여의도가 앨리스 토끼굴처럼 이상했다. 또 앨리스 토끼굴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고 청년들 말할 기회 없는 5060 남성들 천국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586 세대 용퇴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죠. 자신의 책에도 586 용퇴론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이에 대한 생각,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네, 박 전 위원장은 정치권은 한판 크게 물갈이를 해야 한다. 너무 낡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 서초울에 추사패를 던진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의 사례를 들면서 현역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험지에 가서 출마하고 떨어지더라도 다음 지선에서 시도지사 등에 도전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따뜻한 안방에서 3선, 4선 하신 분들 5선은 당연하고 당을 위해서 이제 희생해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건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박 전 위원장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면서 저도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꼭 내년 총선이 아니더라도 정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모인 솔루션 2045 포럼 정식 발족을 앞두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어제 북콘서트에 이원욱, 조응천, 김영진, 김한규 의원 등 민주당 또 일부 의원들이 참석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배체커 고생 많았어요. 또 봅시다. 오후에 소재가 있었는데 3번